국감 종합평가하고 정기국회 동안 저희 여당이 어떤 일을 할지 말씀하실 겁니다.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3주면 굉장히 길고 또 어제도 밤 12시에 다 끝나서 고생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저희가 국감을 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서 임했습니다. 저는 우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 그리고 분명한 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런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과거에다 보면 좀 근거 없는 비방이라든지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무작정 반대,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생산적인 국감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더 심하게 정쟁과 또 정쟁으로 일관한 그런 국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북 군사 합의서, 평양선언 기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아직도 정부의 그런 어떤 대화의 성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의심하면서 이걸 폄하하려고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상임위, 특히 국방이라든지 외통이라든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특히 법사위에서도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엄청난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유감스러운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적어도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국회가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그런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듯한 이런 그런 국감 현장에서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기재위에서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원에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빼내서 이런 또 폭로라고 할까요? 비공개 자료를 입수해서 그걸 폭로하거나 이런 것을 하다가, 사실은 저는 우리 국민 여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그런 파행으로 가는 것도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심재철 의원이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잘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이 그런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는 적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많은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발빠르게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청이 함께 세우는 이런 성과까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저는 야당이 제기한 그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시정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안위원장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우리 당으로서도 그런 결격 사유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아마 그래서 본인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공기업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차없는 그런 비판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기관이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고 반드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그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그 정부의 어떤 정부 부처나 그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야당이 지적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그 문제는 처리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이제 안행위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취업 비리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 서울시청 1층에 그 기습 노비에 기습 난입한다든지 또 휴일날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 집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한 16번 정도의 파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이 파행이 자유한국당에서 파행을 시켜놓고 결국은 전부 다 유감 표명을 하면서 복귀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좀 저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국감에 이제 그 가장 또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서울교통공사의 취업 비리와 뭐 고용세습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몇천 명이 17,000명이 전체 직원인데 뭐 한 8,000명 정도가 그 고용세습이나 취업 비리에 해당한다 이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어제 이제 안행위에서도 다시 한번 이게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전체 직원 17,084명 중에서 친인척이라고
이렇게 파악된 사람들이 1912명입니다. 그 중에서 총 친인척 1912명 중에서 726명이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인 경우가 148명, 육촌 이내가 1038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배우자는 되게 사내 커플이거든요. 그래서 사내 커플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그 도시철도하고 서울 메트로하고 통합을 하면서 그 전에는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통합이 되면서 분류된 이런 친인척을 제외하면 남는 사람이 789명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로 돼 있는 사람이 102명, 그리고 나머지가 육촌입니다. 육촌 이내가 687명. 이렇게 돼서 사실상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현재 그 부부 공무원이 22%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회사 부부 직원들도 보면은 되게 10%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17,054명 기준으로 해서 4.6%입니다. 6촌까지 했을 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모 자녀 중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하철은 기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철도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이 그 기관사를 하는데 그 대를 이어서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처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마치 아주 조직적이고 뭐 엄청난 그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취업 비리를 하면 아마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어떤 권력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자기 친인척을 취업을 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는 내부에서 어떤 뭐 금품을 받고 이렇게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예를 들어서 배우자 양공사 통합으로 인한 친인척을 제외하고 789명인데 신고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내부에서 자유한국당에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가지고 국감에서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다른 당에게 요청한 것은 단 한 건이라도 비리가 제보되거나 그렇다면 또 아니요 어떠면 외부에서 권력의 힘을 빌려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뭐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만약에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였는데 저는 분명히 그런 어떤 제보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원에서 나머지 부모 자녀 102명, 육촌 이내 687명 이런 사람들을 한번 전부 다 전수조사를 감사원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정말 비리 혐의가 발견된다면 그때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 국감 중반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 전체 상임위에 전달해서 산하기관, 공기업의 어떤 취업 비리를 밝혀내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나온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상임위에서 산하기관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그 공기업의 임원이 자기 자녀를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켰다가 정규직으로 된 한 건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 부처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사실이 확인되면 저는 그 임원을 반드시 파면을 하든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그것을 해소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작년에 이제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서 많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우려를 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결코 이런 취업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 구성은 저희가 뭐 계속 말씀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임종원 대법 행정처장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구속 기간이 이제 20일 정도가 지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11월 15일에서 20일 정도를 기소일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때까지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고 저는 임종원 행정처장도 정말 재판부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정이 됐는데 어떤 불공정 시비가 발생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저희는 재배당하는 것을 이 법에 의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재판부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더 설득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게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헌 여부는 반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재판부 문제는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만은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판사들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반드시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당이 합의까지 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것을 어떤 정쟁 사안으로 보지 말고 정말 우리 사법부의 어떤 신뢰, 권위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함께 해주도록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좀 여러 가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또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제가 지난번 광주에 가서 강력하게 그 광주시와 또 경제계, 노동계, 또 시민사회 이렇게 다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주형 일자리를 더 이상 저희가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11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속한 어떤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노사민정, 이런 광주의 노사민정 그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됐고, 어제 일단 그 광주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또 여기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될 주체인 현대자동차와의 또 협상이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광주형 일자리는 11월 초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계특위를 포함한 6개의 비상설 특위가 이제 가동이 됐습니다. 일부 그 특위는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정치개혁 특위와 사개특위는 정치개혁 특위는 이미 2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사개특위는 11월 1일 날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치개혁 특위는 아마 야당에서 더 이렇게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저희 당에서도 입장을 몇 번 밝혔지만 어떤 선거법, 특히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은 우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또 이런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개특위는 사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난번 합의를 이행하는 관련 법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사개특위도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임입니다. 사실은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은 어떤 촛불혁명에서 요구했던 개혁 입법을 완성하는 그런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